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만든 이모선 수석 부총장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평화의 토대 위에서 도민의 일상이 편안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평화가 곧 민생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토대 위에서 강원도가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민주당이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의 특혜선언으로 제197차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기획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삼석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양혁 대변인님이신데 오늘 조직 부총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다음 강원지역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기현 원주시 을 국회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허영 춘천시 철원 화천 양구군 갑국회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유정배 춘천시 철원 화천 양구군 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여준성 원주시 갑읍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종남 강릉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정훈 동해 태백 삼척 정선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허피롱 홍천 횡성 영월 평창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오늘 춘천에 왔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개월 전 8월 오봉저 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극심한 가뭄 속에 강릉을 찾았고 당시 가뭄 문제만큼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평가를 받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님 중심의 가뭄 물부족 특위를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원래 정부 안에는 312억 원이었는데 123억 2,800만 원을 추가로 국회에서 확보했습니다. 해수 담수와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송기현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강원도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2년 반이나 지났지만 자치권과 규제 특례가 부족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송기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뒷받침하는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오늘 현장 의견을 잘 듣고 당 차원에서 적극 책임지겠습니다. 강원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의료 AX 첨단 산업 프로젝트, 의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관광, 에너지, 접경지역 개발처럼 굵직한 현안들 모두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전문가이신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과 머리를 맞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 내란 청사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습니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장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보인 지금까지의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수상 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직위원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직위원식의 재판을 국민들께서 보면서 짜증내고 우라통 터지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28일 날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병 특검은 금융 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기획자, 최초의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고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노상원 수첩의
적힌 수거대상,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의장, 그리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받았었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손도 못 댄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양평 고속도로 이 부분도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90%를 법원이 기각해버렸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등 이 수사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다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오니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새삼 더 느껴집니다.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한미 정례회의 하루 전에 3을 선언했습니다. 한간의 언론 보도 등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입니다. 저는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합니다. 민주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 회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사사건건 미국의 결제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그러한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회와 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 당내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서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이 나와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당위원장 김도균입니다. 먼저 각종 송년 행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이 시기에 멀리 강원 지역까지 방문하셔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 지역은 경상도 지역 못지않게 우리 민주당에게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강원 지역의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강릉 지역의 물 부족 사태 때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실태를 확인하시고 또 관련 후속 조치를 약속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 강원도민 모두가 우리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속도로 증폭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가중됨에 따라 강원 지역의 민생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2.3 내란까지 발생하면서 강원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희생을 한 강원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차례 천명하심에 따라 우리 강원 도민들은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의 각종 규제들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사적 규제사항은 지역사회의 민생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주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원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대표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접경 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지역 민생을 옥죄고 있는 군사적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해소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강원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시기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각종 군사적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찬 기운을 강원 도민들과 지역 사회에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 설치를 천명하셨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정말 바라던 그런 제안입니다. 적극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강원 지역에 방문을 이렇게 해주신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강원 지역의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강원도에 왔습니다. 지난 윤석열의 불법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워주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김덕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도정의 성과는 정말 볼품없었고 논란과 불신만 키웠습니다. 김 지사의 실현이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는 무책임한 도정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흔들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산불 재난 중에는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
그리고 속초 의료원 임금 체불로 인한 공공 의료가 악화되고 춘천 고운리 행정복합타운 참 졸속으로 추진하고 명태군을 통한 김건희 충성 맹세와 공천 의혹까지 김진태 도정 4년은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논란과 의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과 성과로 만드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강원도의 교통 관련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에 나서겠습니다. 사통팔달 1시간 내 교통망을 목표로 GTX-B 춘천 연장, 판교 여주선 원주 연장, 홍천 용문철도와 동해 북부선, 동서 고속철도 조기 추진 등 광역 철도도로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원의료 AX 산업실증허브,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의료반도체 실증 플랫폼 등 미래 의료산업 기반을 더욱 확실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 자치분권 특례를 갖추도록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도 서둘러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도균 위원장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강원도는 규제가 무척 심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민주당에서 당대표와 지도부가 앞장서서 우리 정부랑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대 특검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내란 청사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최혜병 특검이 최선을 다했지만 핵심 사실관계가 끝까지 규명되지 못한 대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12.3 내란의 기획자와 지휘라인, 윗선 개입의 범위와 작동 방식과 같은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는 아직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죄 의혹, 그리고 노상훈 수첩에 관련된 의혹, 또 수첩과 관련된 수고 대상에 대한 중국 용역업체 프로들을 활용했다라는 의혹,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검찰과 조희대 사법부 등의 계엄 연루, 그리고 국힘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그리고 윤석열 체포 방해 의혹 등은 추가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흩어진 3대 특검의 성과를 하나하나 사건이 구조로 묶어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공백을 메우는 마지막 대한민국의 공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종합특검으로 배후와 공무관계, 제도와 권력의 구조와 허점까지 분명히 파헤쳐야 재발의 통로를 끊고 헌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내란은 다시 반복되고 철저한 과거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외환 전담 재판도 이번 임시국회 12월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내란 재판은 1년이 지나고도 단 한 건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만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마저도 1심 선고를 기소 6개월 안에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증거와 증언이 넘쳐나는 12.3 내란 재판이 1년을 끌 사건입니까?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이 법정에서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됩니까? 내란 위한 전담 재판부법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과 민변 등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제 당내에서도 의총을 통해 많은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 의도를 받아들여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단죄와 청산에도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내란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허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상 최고의 호반의 것이 춘천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뜻과 김도균 도당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치열했던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상처와 아픔을 아는 채 여지껏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70년 넘게 지속되어온 각종 규제입니다. 철원, 하천, 양구 등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과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개혁 등으로 군부대가 떠난 후 남겨진 유휴 부지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 그 규모만 해도 축구장 422개에 달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가 책임있게 나서 이 유휴 부지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삼을 때입니다. 다행히 접경지역을 평화의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23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정주요건 개선을 지원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정과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한반도 평화협력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특구 지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 17개 시군이 특구 지정을 목표로 치열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당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그 헌신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GTX B노선 연장 재정사업 반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GTX B노선은 현재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사까지 구간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추가 55.7km에 달하는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 구간을 연장해달라는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 병원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강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온도 변화가 주민 안전과 일상에 가장 먼저 닿는 곳이 강원입니다. 최근 당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 대북 정책 관련해서 정례 협의가 시작되는 국면인데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의 역할 분담,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 6분께서 공개 성명을 통해 이 협의체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으로 재현될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타서 안보 콩가루 집안이니 집안 싸움이니 이런 표현들로 갈등 프레임을 키워서 정쟁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북한과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 전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 공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께서도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에 관해 긴밀히 해야 한다 이런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공조가 사전 승인이나 통제로 변질이 되면 정책 선택지 축소로 귀결이 되고 그런 순간 우리는 이미 과거에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출범했던 한미 워킹그룹은 공조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하겠다고 했었지만 현실에서는 인도적인 지원이나 남북 교류까지도 제재와 절차의 벽에 걸려서 지연이 되는 논란을 만들고 결국 2021년에 종료됐습니다. 이런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더 성숙한 공조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정책 관련한 부처 간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책임과 전문성의 배치가 우선 고려해야 되는데요. 우리 정부 조직 체계상 통일,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이런 정책의 수립은 통일부의 관장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외교부가 대미 외교지원을 담당하면서 대통령실과 NSC가 전략조정을 맡는 체계가 국민들께도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대통령실과 NSC가 컨트롤 타워로서 이번 한미 협의체의 의제, 권한, 운영 구조를 분명히 해서 국민께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순간 대외 메시지도 흔들리고 국민 불안도 커지게 됩니다. 둘째로는 전략 조율이라는 협의 목적은 유지하되 남북관계의 개선 동력은 살려내야 합니다. 대북정책은 외교 안보의 엄정한 만큼이나 남북관계의 창의적인 공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인도적인 지원이나 이산가족, 그리고 재난보건협력 이런 것들은 제재 프레임과는 분리해서 신속 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안을 자주냐 동맹이냐 이런 일도 양단식 이분법으로만 소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로서는 동맹을 지키면서도 책임있게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정 부처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외교 안보 그리고 평화 역량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분열이 아니고 오히려 원팀 시스템을 정비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페이스메이커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도 당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전략 특위를 통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도 바로 마치고 지금 대표님과 지역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대북관이 박지원 최고위원회 참 통찰력 있고 식견이 놀랍습니다. 오늘 발언은 지금까지 박지원 최고의 발언 중에 백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못다한 얘기를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잘할 수 있는지 오늘 참 놀랍습니다. 공개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그리고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국방부가 하는 언어를 외교부가 쓰면 문제가 됩니다. 또 외교부가 쓰는 언어를 국방부가 쓰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무부처로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풍물시장을 가야 돼서 여기 김덕인 위원장한테 여쭤보니까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40분 정도에 출발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발언은 짧고 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송기현 의원님부터 허영 의원님, 그리고 이정배, 여준성, 김중남, 이정원, 허필용 의원님, 위원장님 순서로 이렇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현 의원님. 네, 강원 의원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강원도를 찾아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2005년
당에 입당을 해서 20년 넘었는데 당대표님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2번씩이나 강원도를 찾으신 게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박수를 시원하게 좀 쳐주세요. 그리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 특별히 강릉 지역, 또 동해안 지역 물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애를 써주신 당시도국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대표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당력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강원도가 자치와 균형의 발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최고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가 평화의 중심이 되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강원도가 평화로울 때 대한민국이 발전했었고, 또 강원도가 평화로울 때 우리 강원도민과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민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할 때 그때가 우리가 정말 강원도에 발전했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에도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평화의 중심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당대표님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더 노력을 기울이실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시작까지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분 정도 여유가 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을 한자로 춘천이라고 하지만 한글로는 봄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춘천의 대표적인 상징인 안개를 보셨을 겁니다. 안개도시 춘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개도시라고 하는 대중가요도 있습니다. 우리 정춘희 대표님 또 모든 지도부 여러분들 춘천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봄내, 그래서 사시사철 봄날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입춘대길이라고, 입춘, 춘천에 오면 대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두 우리 지도부 여러분들과 춘천에 오신 모든 우리 민주당 당직자 여러분들 입춘대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정청래 대표님께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요새 AI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유독 이번 예산 과정 속에서 강원도만 AI 대전환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AX 대전환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정청래 대표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가지고 AX 대전환을 위한 기획 비용 10억 원을 반영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10억 원이지만 1조 원짜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춘천이 이렇게 안개가 끼는 이유는 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호수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 호수가 춘천에 보기는 좋지만은 억울한 운명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 때문에 아무런 개발 행위도 못하고, 이 호수 때문에 수도권에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폐수가 흘러나오는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운명을 지닌 호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자연적으로 좀 역발상을 통해 가지고 호수를 활용한 춘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춘천 호수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제가 21대부터 쭉 추진을 해왔고 마침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의해서 3호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김진태 도정이 내년 예산에 이게 지방정원 3년 조성하고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코스인데, 내년 예산에 김진태 도정이 지방정원 지원 예산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 때문에 춘천 시민들의 분노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당에서도 호수국가정원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아까 손은석 최고위원께서 우리 GTX B 노선 인천에서 우리 춘천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210억 원 드는데 그렇지 않고 지방 사업으로 추진하면은 춘천시가 5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면 약간 기간은 연장될 수는 있지만은 꼭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에서 꼭 더욱더 큰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은퇴자 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의료, 그 다음에 복지, 커뮤니티가 결합된 한 2, 3만 명 정도의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특별법인데요. 춘천의 1호 은퇴자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GTX, 그 다음에 속초까지의 초고속 고속철도망, 그리고 경춘 국도, 제2경춘국도 등 인프라 기반이 거의 수도권하고 아주 도로와 철도가 긴밀히 연결된 그런 기반 하에서 만들어지는 은퇴자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 1호 은퇴자 도시 춘천 건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호님, 어머님 양구시장에 계속 다니십니까? 네, 다녔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구시장에 지원 유세를 갔는데 어느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허영 엄마라고 그래서 그때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건강하십니까? 네. 네. 하여튼 효도 잘 하세요. 네. 다음은 유정배 우리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위원장님. 네. 정수합니다. 여기 두 번째 강원도 방문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당 지도부의 정말 끝내주시는 분들이 함께 와주셔가지고, 네. 우리 당이 이렇게, 우리 강원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네,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는 물론이고요. 철원, 화천, 양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점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2경춘국도 예산안이 최근에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춘천시 서면이라는 제 지역구하고 이제 지역구가 종점인데 화천 양구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 확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예산 확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등을 비롯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주민기업이 중심이 돼서 전기 생산자가 되고 발전 사업자가 돼가지고 수익을 발생시켜서 햇빛 연금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철원, 화천, 양구 세 지역, 춘천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주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천 8호댐 물이 지금 용인 산단으로 이제 갈 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지역 간 갈등, 지금 물 때문에 특별히 우리 춘천, 화천 양구 지역의 주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요구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은 이 군부대 사격장, 훈련장들에 대한 그 당에서의 어떤 그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전 또는 발전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 줄여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우리 허영 의원이 한 10분 벌어주셔가지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졌는데, 네. 다시 한번 우리 정청래 대표님 비롯해서 당 지도부의 강원도 방문을 환영하고 정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수 씨가 기억이 있나요? 네, 저는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당과 정부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강원도는 특별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원주를 예를 들면 원주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도심 한가운데 군부대 유유지가 있습니다. 20년째 넘었습니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원주 역사가 있는데 중앙선 폐철도부지도 원주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철도공사가 그 사용 권한을 주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당과 정부에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고민과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없긴 한데, 도심 한가운데 군부대, 뭐지? 유유부지, 그러니까 부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폐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빈 땅이, 네. 안보상의 이유로 다른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국방부 땅입니까? 네. 국방부 소리에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원주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을 해가지고 네. 개발을 국방부 같이 협의해서 취득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국방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LH한테 맡겨서 도시 개발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기획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로는 그냥 국방부 땅만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그가 국방부 소속 땅입니까? 네. 20만 평인데, 군부대가 옮겨간 자리라는 거죠? 예, 딴 데로 옮겼죠.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흉흉하게 그냥 폐지로 남아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시면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20만 평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방안 이런 게 좀 연구된 게 있습니까? 특히 이제 시장이 네. 원주시에서 그걸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원주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이 우리 당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송기현 의원님하고 여준성 위원장이 그 관련 부분을 조만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당내 기구도 설치해서 그 활용 방안을 원주 시민들과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만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중남 강릉시 지역위원장님. 당대표님, 그 다음에 지도부 최고위원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 해주시고 오후에 또 강릉까지 가셔서 물 관련된 보고회를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강릉 관련해서 물 관련되는 거는 그때 또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에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6.25 때서부터 최전선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켜왔던 공군 비행장이 지금 확장, KF-21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확장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 지역에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인근에 계신 분들이 뭐 7, 80년 이상 재산권이나 이런 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릉에서 제주까지 철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 철도 부지가 사실상 이제 폐 철도 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 오래전서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처리도 같이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이 강릉에서부터 속초까지 가는 곳에 계신 시민분들이 재산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는 수익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권 전체에 에너지 이 발전소에서 에너지들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허영 의원도 얘기해 주셨던 AI 데이터를 비롯한 수소, 그다음에 바이오 등의 영동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될 산업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함께 꼭 이번 기회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제가 철도가 이게 아직 뭐 활용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릉에서 제주까지 철도를 이제 오면서 부산에서 쭉 올라오는 거죠. 강릉에서도 없었는데 강릉에서 제주까지 지금 놓고 있습니다. 27년도, 28년도에 완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배선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릉에? 강릉 쪽에는 예전에 있던 이제 가지고 6.25 때서부터 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폐철도 부지에 대한 활용과 관련되거나 처리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몇 킬로 정도 되냐고? 그 규모가 지금 조은지나 이럴 때는 상당한 규모로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마포에 경의선이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가는 건데 지하화하고 그다음 지상부지 7.4km를 공원 만드는데 제가 초선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숲길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고 있고 사랑받고 있어서 24시간 공적 감시 기능이 작동해서 범죄가 없는 철길 공원이 됐거든요. 그게 모범 사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갖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들여다볼 테니 김중남 위원장께서 보고서 하나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정훈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 지역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동태산 지역시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 우리 강원도를 찾아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인구 소멸도시 1, 2입니다. 태백시가 1이고 삼척시가 2인데 이 소멸도시를 극복할 수 있는 당에서 전략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보건병원 이제 전국은 강원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유치해 주시면 이 인구 소멸 탈출하는 도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필용,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지역위원장님. 네, 시간적인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서울의 9배 정도 되고요.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용문홍천 철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빨리 될 줄 알았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계속 미뤄지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약속사항도 해주시고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발표가 임박해 있을 텐데 빨리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법의 3차 개정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당초에 군사, 농지, 산지, 환경 이 네 가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에 대해서는 좀 전에 여러분이 말씀 주셨지만 농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규제를 완화해 주시고 아마 농지, 산지, 군사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감한 해제 내지는 완화를 해 주시게 될 경우에 우리 강원도민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지, 산지, 군사, 환경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좀 혁신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들 끝나시기 전에 우리 배에서 끝내고 해도 돼요, 그건. 네.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는 춘천 풍물시장으로 갔다가 강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지사에서 뒤로 사진을 한번 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앞에 잠깐 앉으시면 돼요. 다 됐어? 지휘해 주세요.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강원 특별자치도 하면 화이팅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백종인 위원장님 화이팅 한번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강원도당 정청래